우리 장제원 아주 쌈딱이죠. 이 장제원 의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은 뭐 별반 있으나마나 하지만 이 사람 요즘에 나름대로 간신짓 하면서 잘 나가요. 정두원 정두원 예, 정두원 전 의원이죠. 현재는 상당히 유명한 간신 스타일의 패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정두원 씨가 오히려 말이죠 우파라고 할 수 있었던 분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선 말이죠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할까요? 출연을 많이 해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일부에서는 뭐 이분을 갖다 간신 성향이다 뭐 하는데 뭐 간신이라서 상관없죠. 뭐 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영역이 있나 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볼 때, 우파 시민들이 볼 때 좀 정두원 전 의원에 대해 실망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간신이라는 용어도 말이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자기의 또 그 스타일이고 성향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 관련한 발언에서는 말이죠 똑같은 그리고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국민들의 생각을 빌어서 이재명 도지사를 비난했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20일 날 방송에 동시 출연했습니다. 정청래, 장제원, 정두원 씨가.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함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차기 대권 주자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재명이 이렇게 공통 질문을 줬더니 정두원 전 의원이죠.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재명은 스캔들이 말이죠 백과사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복이 불능하다. 네, 정두원 씨가 이재명은 말이죠 너무 의혹이 스캔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백과사전식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정청래 이분은 사실 좌파지만 대단해요. 이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면서 사실 선거운동을 말이죠 기울어 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에요 이분이 중추적인 인물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을 갖다 그냥 공천해서 말이죠 누락시켜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윤리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이 사람 굉장히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요만큼도 변함없이 적이지만 말이죠 적이지만 정청래 멋있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이 극좌 성향의 이 좌파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말이죠 헌신적으로 이번에 6.13 지자체 선거 때도 보니까 무슨 교복 같은 거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성향은 저하고 완전 극과 극을 가지만 참 하는 그쪽 부류에서 보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두원이 배워야죠. 네. 정두원은 사실 MB 정권 배신하고 우파 배신하고 지금 이제 배신의 이미지로 중도적인 이미지로 네. 가려고 해서 이제 방송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방송에서 확실한 사람 세우면 요즘 분위기가 문재인이 싫어하니까 거기에 이제 과거에 우파였으면서 보수를 깔만한 사람들 불러갖고 이제 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정두원 씨 관련해서 여러분들 SNS 그다음에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간신대부로 나와요. 간신대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은 사실 마포에서 말이죠 대단하죠. 저는 이제 이분을 극좌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사실 제가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인 좌파다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손혜운이라는 여성 의원 마포가 말이죠 땅이 그런가 봐요. 터가 거기서 아주 좀 강성들이 많이 나와요. 이 좌파들 중에. 근데 손혜운 이 여성에게 이 정청래 씨가 사실 지역구를 넘겨주면서 또 선거운동을 총체적으로 앞서서 해요. 그래갖고 손혜운이 또 돼요. 마포에서. 이런 구조인데 이 정두원과 정청래는 지금 신의 한수가 지적한 대로 사실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 정청래라는 사람은 가다 죽어도 그 길을 가요. 그렇죠. 예, 욕을 먹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볼 굉장히 때는 마음에 안 들죠. 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요 변함없는 남자예요. 체구는 왜소해도 대단한 적이에요. 이 체구는 말이죠 정청래나 정두원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속은 말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두원은 글자대로 요즘 나오는 대로 간신 중에 대부. 간신대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두원하고 이제 MB하고 갈라지게 된 게 정두원이 굉장히 이권에 대해서 집착하다가 네. 아마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청와대에 집중적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걸 비토하는
물론 의혹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두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깨끗한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깨끗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파에 도움이 됐던 정치인은 아니고 또 굉장한 전략가도 아닌데 왜 정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말이죠. 아는 척하고 있는데 그런 아는 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는 안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방송에서 과거에 내가 뭐 MB 만났는데 이런 건 이렇다 이런 건 이렇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다 좀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예, 당시에는 짝짝꿍에서 가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비토하는 행위들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정두원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미래는 이제 없다. 저도 끝났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정두원이 조금 중도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끌어들인다면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발 벗고 한국당은 끌어들일 망치 들고 가서 그냥 생각이 때려 없는데요. 부셔버려야죠. 아니요, 한국당은 정두원, 제가 아는 한국당은 지금 뭐 정두원 씨하고는 완전히 정두원, 하태경 이런 인간들 그렇죠. 그거 안 되죠. 예. 정두원은 뭐 지금 정치한다기보다는요, 이 사람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보니까 노래도 좀 하고, 예, 노래도 좀 하고, 그리고 언젠가 그 이재명 그리고 기동민처럼 마저 SBS의 그 예능 프로에 나오고 그랬던 그러한 것을 좀 추구하는 거 아닌가? 한번 좀 더 지켜보죠. 정두원 씨가 정치보다는 마저 오히려 자기 알리기 그런 쪽으로,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동력으로 해서 나중에는 또 정치권에 기웃거릴지 모르겠죠. 정치의 맛을 봤던 사람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말이죠, 과거의 자기의 친정집에 대해서 그 단점, 그리고 거기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얘기 보따리,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걸 팔아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패널로 다니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정두원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청래,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하고 개를 같이 하는 그러한 좌파 성향의 분인데, 저는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 이재명 씨하고 또 달라요, 정청래하고. 이 정청래는요, 싸우더라도 자기네 그 극좌 성향을 갖고 이념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이재명은요 그게 아니고, 좀 전에 신혜식 대표가 정두원 씨를 얘기했는데 이재명도 그래요. 자기의 사익을 관련된 그러한 데 많이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스캔들이에요. 이분 스캔들을 보면요, 조폭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부선 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 차원이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사예요. 예, 뭐 당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예, 그런 거 보면 조금 정청래 씨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 그 개는 같이 하지만 말이죠, 계열은 같이 하지만. 그런데 정청래 씨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각종 의혹으로 이재명은 국민 밉상으로 낙인 찍혔다. 국민들한테 국민 밉상.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재수없어 한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거는 이제 그 방송이니까 정청래 씨는 국민 밉상이다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말을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그냥 저희 유튜브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 이재명 얘기를 꺼낸다든가 아니면 이재명이를 쓱 보는 순간 국민들은 재수없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국민 밉상으로 낙인이 됐다. 현재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재명이 꼴찌래네요. 정청래 의원이 하신 말씀이 어제 MBN 방송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재명이 꼴찌를 달리고 있다. 그럼 바로 그 위에는 김경수인가? 이것도 재밌는데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 신한수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김경수는 그 17명 광역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몇 등? 지금 17등이 뭐 이재명 같아요. 그러면 16등인지 14등인지 김경수의 등수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서,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 도지사로서 성과보다는 무조건 싫어진다. 아무리 뭐 도정을 말이죠, 잘 본다 하더라도 그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씨를 그냥 괜히 보는 순간 짜증나고 싫어지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는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진단을 했어요. 예. 이재명을요. 뭐 정확한 진단이네요. 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뭐 김부선 씨 문제도 그렇지만 또 가족 문제 있잖아요. 형수 쌍욕, 그다음에 또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누르라고 했던 문제 등등등 해갖고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폐륜 문제 엮여 있죠, 불륜 문제 엮여 있죠, 비리 문제 엮여 있죠.
뭐 이 사람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뭐 대단해요. 백화점이에요, 진짜.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정두원 말이 맞아요. 백과사전.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과사전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의혹이. 예. 백화점 옆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아울렛도 있는데 거의 뭐 아울렛과 백화점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대단해요, 이 사람은. 없는 게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 예, 이제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한국당이 말이죠. 이 장제원 의원도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끌어오르는 그러한 스타일이고 어느 의원들하고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또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장제원 의원인데 이분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 방송을 보신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딱 나왔어요. 어제 MBN에서 그랬어요. 영화 아수라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제원 의원이 영화 아수라의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4년 동안 도지사로서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수라 성남 아수라 이 얘기는요 신의 한 수 외에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장제원 의원께서 영화 아수라의 이재명의 현 입장을 그대로 대입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분을 여기서부터가 또 장제원 의원의 바로 정청래 의원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에 말이죠. 일침을 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울러 이런 분을 공천자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나가라고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 차원에서 공천 실수 이재명을 공천한 거 말이에요. 은수미 같은 사람들 당 차원에서 공천 실수는 거론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당의 행보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또 일침을 가했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들 김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는 지적에는 다 내포되어 있어요. 자, 김경수 그랬죠. 경남도지사 강행했잖아요. 공천 이상 없다고. 예? 그리고 또 누구 했습니까? 성남시장으로 은수미. 이 조폭이 말이죠. 조폭이 운영하는 회사 렌트카에서 말이에요. 차 주고 공짜로 운전기사 대주고. 예? 그랬더니 이번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얘기를 들려보니까 이 성남 아수라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다 해보니까 과거에 말이에요. 이 조폭이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은수미를 직접 만나서 말이죠. 재정적이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번에 은수미 의원에게 총선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러한 제안을 모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했다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프로에 여과 없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은수미를 끝까지 밀어붙인 공천을 한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말이죠. 성남시를 무시하는 시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얘기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 끝까지 당에서 공천을 끝까지 밀어붙인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먼저 당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당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씨는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심지어 말이죠. 이재명이 이 조폭 관련한 그 당시에는 SBS가 이런 거 방송도 하기 전입니다. 글자 그대로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조폭 회사를 차린 조폭 대표하고 이재명의 관계 그리고 성남시하고의 후원 관계 등등을 의혹을 불거져 나왔을 때 이 추미애 씨가 이재명 관련해서 6.13 지자체 선거 이재명의 그 선거 캠프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말이죠. 젊은 친구들은 별것도 아닌 거에 관심 든다 그랬어요. 도지사가 일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추미애입니다. 아주 막말 대부죠. 대부가 막말 대녀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말이죠. 윤리 도덕 같은 거 왜 따지냐는 얘기예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치인 이거 지금 퇴출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뭐 지금 뭐 일단 이재명 그다음에 김경수 아웃되는 상황이고 말이죠. 여권 내부에서도 얘기하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안희정만 남았는데 안희정은 뭐 당연히 아웃 아닙니까? 지금 안희정은 계속해서 말이죠. 지금 안희정의 그 미투 운동연대가 저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서부터 엄청나게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그 시가 행진까지 하고 말이죠. 거리 행진하면서 성토하는 안희정을 구속하라 이겁니다. 안희정을 구속하라. 안희정 무죄는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 여성단체 여가부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 말이죠. 대학가가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서강대학교가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누가? 사실상의 자기들의 대선배가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지금 일가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말이죠.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항의하는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아주 좀 구체적인 얘기로 말이죠.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재판부의 판결 유지에 지금 대거 항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이라고 그 얘기한 재판부의 재판 결과 인용, 판결문 내용 이거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길래 법리적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말이죠. 피해자의 품행을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냐면 형사재판에서 법상 범죄 혐의를 논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으로서 단죄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재판부가 오히려 피해자의 품행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지금 대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뭐 즉각 항소했는데요. 검찰에서 항소했죠. 항소 이유를 보면요.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법리 오해를 했다. 그리고 사실 오인을 했다. 등등의 이유인데 법리 오해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게 뭡니까? 위계에 의한 위력. 위계에 의한 위력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부분. 이것을 잘못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오해했다. 무슨 얘기냐? 위계에 의한 위력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말이죠.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있다 없다로 논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뭐냐면 주종관계라든가 또는 갑을관계라든가 또는 그 도지사와 수행비서처럼 확연하게 위계가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위력은 이미 입증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로스쿨 학생들과 여성단체 다수의 국민들은 재판부의 법리적 오해를 따져 묻는 겁니다. 예.